노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젊었을 때 쌓은 경험과 지혜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정약용은 삶을 계획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는 말년에 많은 저서를 남기며 자신의 경험과 사상을 후대에 전했다. 그의 기록 속에는 단순한 학문적 가르침만이 아닌 삶을 조화롭게 살고 노후를 평화롭게 보내는 방법이 담겨 있다. 정약용은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중요하게 여겼다. 욕심을 줄이고 자신의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하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즐기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작은 정원, 책 읽기, 가족과의 시간. 이런 일상 속에서 그는 진정한 안락을 느꼈다. 또한 그는 자기 성찰과 배움의 지속을 강조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은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확장한다. 그는 글을 쓰고 사색하며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정약용의 노후 철학 중 하나는 사회와의 연결이다. 나이가 들어 은둔하며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지혜로 주변을 도우며 사회에 작은 기여를 하는 것이 노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든다고 했다. 이는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그는 또한 가족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노년의 행복은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에서 비롯된다. 자녀와 손주를 돌보고 배우자와 함께하는 일상, 작은 대화와 관심이 쌓여 삶을 평화롭고 따뜻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가족과의 유대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준다. 정약용은 건강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단순히 몸을 유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과 정신적 균형이 노년을 활기차게 보내는 비결이라고 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습관은 나이가 들어서도 삶의 활력을 유지하게 한다. 그의 삶 속에는 자연과의 교감도 깊이 담겨 있다.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꽃과 나무를 바라보는 일, 작은 일상 속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정약용은 내적 만족과 욕망 절제를 강조한다. 필요 이상의 욕망을 줄이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 그 속에서 인간은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욕심을 버리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는 글과 학문을 통해 후대에 자신의 노후 철학과 삶의 지혜를 남겼다. 그의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노후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시간임을 깨닫게 된다. 경제적 풍요에만 의존하지 않고 작은 일상의 기쁨, 가족과의 유대, 사회적 기여, 정신적 성찰과 배움, 건강관리, 자연과의 교감. 이 모든 요소가 노후 행복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점이다.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신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있다.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정약용의 삶은 우리에게 알려준다. 노후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성찰하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결국 노후 행복의 핵심은 물질이나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이 보여준 삶의 자세, 작은 배려, 마음의 평화, 성찰과 배움, 가족과의 유대, 건강관리, 자연과의 교감, 욕망 절제.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노후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지만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면 어느 순간에도 안정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정약용은
마음의 여유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아보는 습관을 강조했다. 하루를 되돌아보며 잘한 일과 부족한 점을 점검하면 마음은 점점 성숙해지고 삶의 방향도 명확해진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성찰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안정감을 준다. 정약용은 또한 일상 속 소소한 즐거움을 소중히 여겼다. 꽃을 바라보고 책을 읽고 산책을 하는 시간, 작은 일상 속 행복을 즐기는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보았다. 큰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작은 순간을 즐기는 사람은 삶이 만족스럽다. 그는 노후에도 배우고 탐구하는 자세를 유지했다. 나이를 이유로 학문이나 생각을 멈추지 않고 지식을 쌓고 사유를 깊게 하는 과정은 마음을 젊게 만들고 삶에 활력을 준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며 그 끝없는 과정이 노후의 즐거움과 의미를 더해준다. 정약용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 모든 것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안정되며 마음이 안정되어야 삶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노후의 행복은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 그는 인간관계에서도 성숙한 태도를 보였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미련이나 갈등을 붙잡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며 중요한 사람에게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삶을 편안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불필요한 갈등과 미움은 마음을 소모시키지만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를 유지하면 삶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정약용은 자연과의 교감이 삶을 치유한다고 보았다. 산과 강, 나무와 바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이 노후의 평화와 행복을 만든다. 자연 속에서 느끼는 작은 변화와 계절의 흐름은 삶을 깊게 이해하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그는 노후의 재정 관리에도 신중했다. 욕심을 줄이고 검소하게 생활하며 필요한 만큼만 쓰는 태도는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도 준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여유를 중시하면 노후의 삶이 훨씬 여유롭고 행복해진다. 정약용의 삶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를 보여준다. 과거의 후회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자신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 찾아온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는 또한 글을 쓰고 기록하는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글로 남기는 과정은 마음을 정리하고 삶을 반성하게 한다. 노후의 시간을 기록하며 돌아보는 습관은 지혜를 정리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기록이 아니라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는 통로가 된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서도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지 않았다. 자신의 지혜로 주변 사람을 돕고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지속했다. 타인과의 연결, 작은 기여가 노후를 의미 있게 만들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힘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또한 마음을 단순하게 하는 삶을 권장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만족하는 것. 그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아쉬움이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노후에도 가치 있는 시간을 추구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고 자신의 경험과 배움을 나누는 시간. 이 모든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노후의 행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자신의 마음과 태도에서 시작된다. 그는 나이 들수록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하는 삶. 그 속에서 인간은 깊은 평화와 안정을 느낄 수 있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성찰하고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다. 정약용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건강을 관리하며 가족과 교류하고 사회적 기여를 하며 마음을 성찰하고 욕심을 절제하는 삶이 바로 노후 행복의 열쇠다. 현대인에게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지혜이며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드는 실천법이다. 결국 노후 행복의 핵심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마음과 태도에 있다. 정약용의 삶과 철학은 이를 증명한다. 말과 행동, 성찰과 배움, 가족과 사회와의 관계,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노후는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노년이 되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약용은 젊었을 때와 달리 노후에는 마음의 평화와 내적 성찰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외부의 인정이나 물질적 풍요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꾸준히 글을 쓰고 학문을 탐구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과정이었다. 글을 남기며 사유하는 시간 속에서 정약용은 삶의 의미와 자신의 역할을 깊이 이해했다. 정약용은 또한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았다.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고 바람과 햇살, 물소리를 느끼며 마음을 정화했다. 자연과의 교감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작은 순간 속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자세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그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자녀와 손주와의 대화, 배우자와의 평범한 일상. 이 작은 관계가 삶의 안정과 기쁨을 준다고 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찾아오지만 가족과의 유대는 그 공백을 채우는 큰 힘이 된다. 정약용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노후 행복의 중요한 자원으로 보았다. 정약용은 사회와의 연결도 강조했다. 노년에도 자신이 가진 지혜로 주변을 돕고 사회적 기여를 지속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더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작은 도움과 관심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자신에게도 내적 만족과 성취감을 준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자기 성찰과 마음 다스림이다. 노후에는 몸이 약해지고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쉽지만 마음을 다스리며 내면을 가꾸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소중히 여겼다. 그는 욕심을 줄이는 삶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필요 이상의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며 살아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다. 욕망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작은 기쁨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된다. 노후의 행복은 욕심을 조절하는 능력에서 시작된다. 정약용은 건강 관리에도 철저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 모든 것이 신체와 정신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마음도 안정되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일상의 소소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 노후의 활력은 바로 건강관리에서 나온다. 그는 인간관계의 중요성도 깊이 이해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삶의 평화를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관계를 단단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준다. 정약용은 기록과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후대에 전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 유산이 아니라 노후 삶을 성찰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기록하는 습관은 삶을 깊게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 과정이 된다. 그는 작은 일상의 즐거움을 찾는 삶을 권장했다. 차 한 잔, 계절의 변화, 책 한 권. 이런 소소한 경험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노후를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다. 크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일상의 순간을 즐기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 정약용은 또한 나이 들어서도 지식을 나누고 후대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자신의 지혜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노후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든다. 배움과 나눔은 나이를 떠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는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불필요한 집착과 욕심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을 즐기며 만족할 줄 아는 것. 그 속에서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작은 일상의 즐거움, 가족과의 교류, 건강관리, 사회적 기여, 마음 성찰, 욕망 절제. 이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노후는 평화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외부 환경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노후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삶을 재정리하고 의미를 새기는 시간이다. 정약용의 삶과 철학을 따라 마음을 다스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즐기며 가족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위치시키는 순간, 노후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서도 마음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누리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노후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성찰과 배움, 평화와 기쁨의 시간이 된다. 마음과 삶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사람은 나이를 떠나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정약용의 노후 철학은 끝없는 배움과 성찰, 작은 기쁨, 건강한 생활, 관계 속 안정, 욕심 절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 완성된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감사하며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황금기다. 노후에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달려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삶을 음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약용은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고 보았다. 그는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며 하루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습관은 노후의 불안을 줄이고 삶을 안정되게 만든다. 규칙적 생활은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게 한다. 정약용은 나이 들어서도 정신적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색하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다. 배움과 사유의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마음의 젊음을 유지했다. 지식과 지혜는 나이를 초월한 보물이 된다. 그는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라고 가르쳤다. 차 한 잔의 여유,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산책, 책 속에서 얻는 작은 깨달음, 이 모든 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습관이 삶을 만족스럽게 만든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의 질이 노후 행복을 좌우한다고 보았다. 가족과 친구, 가까운 이들과의 교류,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면 삶의 안정감과 기쁨이 커진다. 노년의 고독을 피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 그는 또한 사회적 기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이 들어 은둔하며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 자신이 가진 지혜로 주변을 돕는 것. 이것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노후에도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한다. 작은 선행과 관심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정약용은 마음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삶을 권장했다.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삶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걱정과 불안이 줄고 평온한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욕망을 조절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그는 건강관리와 정신적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절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휴식. 이 모든 습관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다. 건강을 유지해야 노후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으며 정신적 안정과 만족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몸과 마음의 조화가 노후 행복의 핵심이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과 들, 강과 숲을 거닐며 계절의 흐름과 자연의 소리를 느끼는 순간 마음은 평온을 얻고 스트레스는 줄어든다. 자연과 교감하며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이 노후를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그는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을 깊이 이해했다.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고 실수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은 내면을 성숙하게 하고 마음의 안정을 준다. 노후는 자신과 화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시기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글과 가르침으로 나누며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했다.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하며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배움과 나눔은 나이를 초월한 행복의 원천이다. 그는 노후에도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감정을 조절하고 분노와 불만을 내려놓으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온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노력이야말로 노후 행복의 지속적인 기반이 된다. 정약용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노후에도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성찰, 관계 속 안정, 배움과 나눔,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노후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이 된다. 그는 욕심을 줄이는 삶이 행복을 만든다고 했다. 필요 이상의 소유나 집착을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 욕망을 절제하면 불안과 스트레스가 줄고 평화로운 노후를 누릴 수 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노후 행복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이 모든 것이 평화와 만족을 준다. 자신과 화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노후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는 또한 규칙적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았다. 아침의 산책, 일정한 시간의 독서와 사색,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습관은 노후의 삶을 안정감 있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규칙적 생활은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게 하고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도 학문과 성찰을 멈추지 않았다. 배움은 나이를 초월하며 끊임없는 탐구와 사유가 마음을 젊게 만든다.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노후를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든다. 배움과 성장은 나이와 상관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배려를 강조했다. 작은 관심과 대화가 쌓이면 삶의 안정과 만족이 깊어진다. 가족과의 유대는 외로움을 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우선하고 작은 즐거움과 배움, 건강, 인간관계, 나눔을 통해 노후를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 외부 조건보다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결국 노후 행복의 핵심은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작은 일상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다. 정약용의 철학을 실천하면 노후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 의미로 가득 찬 황금기가 된다. 노후의 삶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감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이다. 정약용은 나이 들수록 자기 성찰이 삶의 깊이를 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소중히 여겼다. 자신이 한 행동과 생각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이 모든 과정이 마음을 정화하고 삶을 안정되게 만든다고 보았다.
작은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노년을 만족스럽게 보낼 수 있다. 노후에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유하는 시간. 이 과정이 마음을 젊게 하고 삶에 활력을 준다. 배움의 즐거움은 끝이 없으며 끊임없는 탐구가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 건강한 신체가 있어야 마음도 평온하며 삶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고 보았다. 나이가 들어도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불필요한 갈등과 미움을 줄이는 것. 이것이 노후의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배려와 이해가 쌓이면 삶의 안정감이 커진다. 나이 들어서도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주변을 돕고 사회와 연결되는 것. 이런 활동이 삶의 보람과 의미를 더한다. 작은 도움과 관심이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를 즐기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노후의 행복을 지속시키는 열쇠이다. 마음을 가볍게 하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책하며 계절의 흐름과 바람, 햇살을 느끼며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 과정에서 삶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깨닫는다.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는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을 깊이 이해했다. 과거의 실수와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과정. 이 과정에서 내면이 성숙하고 안정감을 얻는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이 노후에도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기록과 글쓰기는 삶을 반성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글쓰기를 통해 노후의 의미와 지혜를 발견한다. 그는 작은 기쁨과 감사의 습관을 중요하게 여겼다. 작은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삶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만든다. 지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만족을 느낀다. 배움과 나눔은 나이를 초월한 행복의 원천이다. 분노와 불만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습관. 이것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온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습관이 노후 행복의 기반이다. 정약용은 삶을 단순화하는 법을 강조했다. 복잡한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마음. 이런 태도가 노후의 행복을 지속시킨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삶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진다. 그는 노후에도 자기 성찰과 배움을 이어갔다.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자세. 끊임없는 탐구가 마음을 젊게 유지하게 한다. 노후에도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은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다. 작은 관심과 배려가 삶의 안정과 만족을 만든다. 가족과의 유대는 외로움을 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노후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만든다. 배움과 나눔은 나이를 초월한 삶의 기쁨이다. 마음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삶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건강한 식사. 이 모든 것이 몸과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진다. 노후의 활력과 평화는 건강 관리에서 비롯된다. 건강을 지키는 습관이 행복한 노후의 기본이다. 그는 욕심을 줄이는 삶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다. 필요 이상의 욕망을 버리고 만족할 줄 아는 삶. 이런 태도가 노후를 안정적이고 평화롭게 만든다. 작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과거의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는 자세. 이 모든 것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준다.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노후에도 행복과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소리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자연과 교감하는 순간 마음은 평온을 얻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이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 정약용의 삶은 현대인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물질적 풍요보다 마음의 평화를 중시하며 작은 즐거움, 가족과의 유대, 사회적 기여, 배움과 성찰, 건강관리, 욕망 절제,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 노후는 평화롭고 행복하며 의미 있는 시간이 된다. 결국 노후 행복의 핵심은 내면을 다스리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며 작은 일상의 기쁨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이다. 정약용의 철학을 실천하면 노후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화와 기쁨, 의미로 가득 찬 황금기가 된다. 노후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삶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며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는 소중한 시기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가꾸고 삶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작은 순간에도 기쁨을 발견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권장했다. 차 한 잔의 여유, 계절의 흐름, 책 속의 깨달음,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모여 노후의 삶을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든다. 정약용은 자기 성찰과 마음 다스림을 강조했다. 하루를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점검하며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마음을 정화하고 평온을 가져온다고 했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순간 노후의 삶은 더욱 안정되고 행복해진다. 그는 가족과의 관계를 삶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자녀와 손주, 배우자와의 교류는 외로움을 덜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다. 작은 배려와 이해가 쌓이면 삶의 만족감과 안정감은 점점 커진다. 노후 행복은 결국 관계 속에서 깊어진다. 정약용은 또한 사회적 기여의 가치를 이해했다. 나이 들어도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주변과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 이런 삶이 마음을 풍요롭고 보람되게 만든다. 작은 도움과 관심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행복과 의미를 선사한다고 보았다. 그는 욕심과 집착을 줄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필요 이상의 욕망을 내려놓고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노후의 평화와 행복을 지속시키는 원천이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다. 정약용은 자연 속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산책하며 바람과 햇살, 물소리를 느끼는 순간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다. 자연과 교감하는 경험이 마음을 정화하고 노후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는 건강관리 또한 중요하게 여겼다. 규칙적인 생활,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 모든 습관이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룬다. 건강을 유지해야 일상의 작은 즐거움도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삶을 적극적으로 즐길 수 있다. 정약용은 노후에도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사유하는 과정에서 마음은 젊음을 유지하고 삶은 활기를 얻는다. 배움의 즐거움과 성찰의 힘은 나이를 초월한 행복의 원천이 된다. 그는 삶을 나누고 후대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준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삶은 보람과 만족으로 채워진다. 노후는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삶을 쓰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핵심은 마음의 평화다. 분노와 불만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살아가는 습관. 이것이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을 가져온다. 마음을 다스리는 노력은 노후 행복의 지속적인 기반이 된다. 그는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복잡한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현재의 삶과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것. 이 태도가 노후를 만족스럽게 만든다.
마음을 단순하게 하면 외부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순간에도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정약용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며 노후를 살아가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이 중요하다. 자신과 화해하는 사람만이 노후를 진정으로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 그는 작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두었다. 차 한 잔, 가족과의 대화, 자연과의 교감. 이런 소소한 순간에서 행복을 발견하고 마음을 충전하며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소소한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이 노후를 빛나고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다. 정약용은 노후의 행복이 자기 성찰, 마음 다스림, 인간관계, 배움과 나눔, 건강관리, 소소한 즐거움, 욕심 절제,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 원리를 현대에 적용하면 노후는 두려움과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 의미로 가득 찬 황금기가 된다. 마지막으로 그는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을 강조했다. 서두르지 않고 마음을 다스리며 소소한 순간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삶. 이런 삶이야말로 노후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든다. 정약용의 철학은 현대인에게도 노후를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준다. 노후는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습관으로 결정된다. 내면을 다스리고 평화를 유지하며 작은 즐거움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삶. 가족과 사회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는 삶. 이 모든 것이 노후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 정약용의 삶과 철학은 나이를 떠나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지혜이다. 마음을 가꾸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만이 노후를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순간 삶은 더욱 의미 있고 감동적으로 채워진다. 오늘 지혜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변하지 않는 지혜의 말씀을 정성을 다해 만들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